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직권의 변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8쪽에서 59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념 짚고 가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 아래에 있는 개념 적용하기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국의 구성 요소 중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지국의 구성 요소에서 직권, 수권, 기권에 넓게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바로 생물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물권은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하며 직권, 수권, 기권에 이르기까지 정말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지표 부근의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먼저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있고 모호면이 있네요. 모호면은 A와 그리고 B, 그리고 C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호면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는 모호로 비치치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경계면의 이름이고요. A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지각에 해당하고요. C는 멘틀에 해당하는데요. A는 산이 있으니 대륙지각, B는 바다가 있으니 해양지각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A는 해양지각이고, 아니네요. B는 대륙지각입니다. 반대로 써있죠. C는 멘틀이다. 맞습니다. 모호면은 멘틀과 외핵이 아닌 지각의 경계면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무엇인가?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이다. 또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 색의 광물을 많이 포함하여 색이 어둡다. 먼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이것을 우린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었죠?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었습니다. 화산암과 심성암의 차이는요, 마그마가 식는 속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 심자를 한번 볼게요. 심자는 깊을 심자이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지는 암석이었고요. 반대로 화산암은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에 해당했습니다. 이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 화산암에 해당하는 암석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현무암이 있죠. 자, 그런데 색이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여 색이 어둡다 했으니 바로 현무암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는 석회암, 나는 편마암의 사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가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퇴적암에 해당되고요. 나는 편마암이므로 변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 가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나로 변한다.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으로는 변하겠지만 나라는 편마암이라는 변성암이 아닌 석회암이 변성암이 되면 무엇이 되죠? 네, 대리암이 되겠습니다. 디귿, 나의 줄무늬를 층리라고 한다.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나타나는 줄무늬는 염리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하나만 옳은 거네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이름을 쓰시오. 광물이 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게요.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맹이였습니다.
알갱이였습니다. 무색투명하고 방해석보다 더 단단하고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에 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광물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시계에 들어갔던 석영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암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모두 다 암석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그 중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 있는 걸 찾아보래요. 우리 토양이 형성되는 것을 앞에서 바로 풍화라는 과정, 풍화라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풍화작용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 사아미노가 마그마가 되었다. 아니겠죠? 2번, 현무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잘게 부서졌다. 암석이 잘게 부서져서 암석 조각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는 이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석회암이 높은 열을 받아 베리암이 되었다. 아니죠. 4번, 자갈이 다져지고 굳어져 여감이 만들어졌다. 반대의 과정이네요. 5번,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 반려암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우리 베게너의 일기를 살펴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그 베게너의 일기를 잘 기억해 볼게요. 자, 기억. 빙하 이동 흔적. 네, 아프리카에도 빙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니은, 해저 산맥 존재. 해저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귿, 화석의 분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분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을, 해안선 모습 일치.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역, 지각과 멘틀의 밑부분을 포함한다. 네, 판은 지각과 멘틀의 밑부분을 포함합니다. 니은,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정도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디귿, 지구의 겉부분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 10개가 조금 넘는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전세계,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1번입니다. 화산대는 대륙의 중앙에만 분포를 하나요? 각 대륙의 중앙에만 분포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주변에 있을 때도 있고요. 보통 주변에 분포합니다. 2번, 지진대는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한다. 지진대는 꼭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를 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3번,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는 항상 일치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들은 지진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화산이 없습니다. 4번, 대서양에서 지진대는 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대서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대서양 찾으면 가장 먼저 여기 가장 큰 판, 여기가 바로 태평양이 되죠. 그리고 네, 그 오른쪽에 이곳이 바로 대서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서양에서는 지진대가 주로 이 판의 대서양의 중앙 부분,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에 위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의 문제가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이었다면 맞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네, 이것이 맞는 정답이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으로 화산 또는 지진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우주에 있는 물질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 지표로 떨어지면서 충돌하여 만들어진 구덩이의 모습이다. 우주에 있던 물질이 지나온 길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자, 방금 그 물질이 지나온 길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봤어요. 그러면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우주에 있던 물질은 먼저 우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외권이 되겠죠? 외권에서 방금 어디를 지나갔어요? 네, 지구 대기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대기, 기권에 해당합니다. 기권. 그리고 그 기권에서 어디로? 지표와 충돌하였죠? 이 지표는 바로 직권에 해당합니다. 직권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11번 문제입니다. 자료 1은 화성암의 특징을, 자료 2는 백일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료 1 먼저 살펴볼까요?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이 매우 작은 암석이 되고,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광물 결정이 매우 큰 암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즉,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료 2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천 아우라지 백일용암으로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나 표면이 매우 빠르게 굳어 생긴 지형입니다. 이 지형을 이루는 암석은 표면과 그리고 그 내부를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 지형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 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에 가서 다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석의 표면과 그 내부의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 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표면이 차가운 물을 만나 매우 빠르게 굳는다.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빠르게 굳게 되면 광물 결정은 어떻게 되나? 위에 자료 1을 볼게요. 자료 1에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이 매우 작은 암석이 된다. 따라서 표면의 광물 결정은 작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그 안쪽에 있는 내부의 광물 결정은 표면에 비해 천천히 식기 때문에 광물 결정이 큰 암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일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표면은 내부보다 더 빠르게 식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적어볼게요. 백일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표면은 왜 빠르게 식었죠? 네, 그렇죠. 차가운 물을 만나 내부보다 더 빠르게 식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광물 결정의 크기는 어떻다? 표면이 내부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